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네, 이번 주는 상장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상장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월화수목금 꽉 차게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지금 몰려 있는데요. 이렇게 상장되는 기업들로 인해서 수혜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약을 받아서 이렇게 공모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투자 종목 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가들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가 증권시장 기업은요, 신영증권입니다. 이 신영증권이 상반기 주춤했던 기업 공개 주간 업무를 또 속도를 내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1분기 영업이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이라 해당 수치들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영증권은 올해 회계 연도 1분기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51억 원, 또 당기순이익이 5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1.5%, 당기순이익은 26.2%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과 또 당기순이익도 넘어서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별도 기준 자본 총계가 1조 5,26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기 ROE는 3.30%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05%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최근 5년 동안 1분기 ROE와 비교해도 선방한 수준입니다. 상반기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세를 띠면서 늘어난 운용 수익이 순이익 증가세로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과 또 이 순이익은 좋은 실적을 나타낸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 금융 부문에서는 또 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반기 증시 회복세에 따라서 이 위탁 매매 부분과 또 운용 부분 이익이 또 증가를 했는데요. 신영증권이 집중하고 있는 이 신탁 부분에서의 이익도 늘었습니다. 대형 증권사와 또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에 좀 성공한 신영증권이지만요. 이 기업 금융 부분에서는 조금은 뒷걸음질 칠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4월부터 6월 신영증권 IB 부분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니까요. 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188억 원 대비 40.4%나 줄었고요. 또 인수 및 수수료 부분에서도 3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1.1% 급감했습니다. 이 신영증권의 IB 실적 감소는요. IPO 주간 실적의 부재 영향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 신영증권은 IPO 주간 실적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신영증권은 3건입니다. 544억 원 규모의 IPO 주간에 좀 성공했다는 것과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으로 신영증권은 5건을 성공했습니다. 980억 원의 IPO 주간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이름을 좀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신영증권은 신영스펙 7호와 또 삐아 그 스펙 합병 상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슈퍼위크를 맞아서 M83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한 주, 두 주 네. 배정을 받을 때마다 이 투자자들의 기분도 좋지만은 또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수익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 상장되는 기업이 한 6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되는 기업이 많은 만큼 또 이 주관하는 이 증권사들에서도 굉장히 바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신영증권도 이번 주에 좀 주관을 맡은 만큼 실적 개선세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IB 실적 감소가 이제는 좀 실적 개선이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신영증권이 주관사를 맡은 M83이 오는 2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M83은 시각 특수효과 VFX 전문 기업인데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M83은요,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법이 상단을 또 초간 16,000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을 실시한 결과 6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증거금은요, 약 1조 9,142억 원이 모아졌는데요.
이렇게 신영증권이 받을 인수 대가는요, 13억 2,960만 원입니다. 기존의 6억 4,980만 원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인수 금액을 합산한 결과에 또 5.5%와 총 발행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M83을 시작으로요, 신영증권이 주관사를 맡은 2개의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장에 준비할 예정인데요. 화학 제품 제조 기업 이 한캔과 특수목적 기계 제조 업체인 제닉스입니다. 이 한캔과 제닉스는요, 지난 4월 말에 이 거래소에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고요. 8월 들어서야 이 거래소의 예심을 좀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장기간 좀 심사가 지연이 되면서 상장 주간 불확실성이 좀 커졌지만 그래도 예심이 좀 통과한 만큼 팔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캔과 제닉스는요, 각각 지난해 41억 원, 또 31억 원의 순이익을 낸 흑자 기업인데요. IPO 성공을 하게 되면 신영증권이 받을 대가는 더욱더 좀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이은 좀 상장 주간으로 다소 주춤했던 이 신영증권의 기업 금융 실적이 좀 회복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어레인도 장기간 이 거래소의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한캠과 제닉스가 순차적으로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일각에서는 에어레인 역시도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IPO 기업들의 상장 절차가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신영증권이 IB 부분 실적 개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IPO를 조금씩 늘릴 방침인데요. 신영증권은 지난해 IB 그리고 법인 영업을 총괄하는 금종우 부사장의 지위로 인해서 자기자본 1조 5천억 원 이하의 증권사 중에 6개의 IPO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2건 이상의 IPO를 주관한 회사는 또 신영증권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신영증권 관계자는 장기 가치 투자와 또 신영증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IPO 기업 선정 시에 또 시권 건정성과 또 수익성 등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 관점에서 기대 수익과 또 잠재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 신영증권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렇게 좀 IPO와 관련해서 좀 수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IPO 주관뿐만 아니라 이 고객들의 자산관리 업무도 좀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 자산관리 플랫폼 개편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신영증권은 이달 초에 자산관리 플랫폼 스마트리핏 2.0을 개편했습니다. 자산관리와 또 자산 승계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좀 박차를 가한 계획인데요. 스마트리핏 2.0은요, 신영증권이 지난해 9월에 출시한 이 태블릿 기반의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고객 자산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활용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 매매 등 이 창구에서만 이루어지던 이 고객의 자산 관리와 또 승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다 합체했고요. 또 다양한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종이들이 많잖아요. 이 종이 서류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신영증권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을 개인 고객 이외에도 법인 고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순한 또 페이퍼리스 시스템이 아니라 상품별로 최적의 동선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령의 투자자가 위험의 상품을 가입을 희망을 한다면 필수 설명 자료와 또 서류 그리고 필요 항목들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면서 고객에게 이렇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뱅커는 서류 준비 시간을 좀 절약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좀 더 편리하게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의성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을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위험도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 신영증권이 또 타 증권사에 비해서 자산 건전성과 또 이 자본 적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른 건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영증권은요, 이 우수한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이 신영증권에 대해서 부동산 파이낸스,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위험 노출액과 또 기업 금융, 또 해외 대체 투자 등 위험 투자 규모가 업계 평균 대비해서 작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이 부동산 PF 이슈와 관련해서도 업권의 이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신영증권의 부동산 PB 익스포저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4.4%, 업권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발부처 관련해서도 중후순 대비해서 비중이 좀 큰 편이지만 우발부채 규모와 또 유동성 갭을 고려하면요, 단기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유동성 위험도 낮고 또 순자본 비율도 안정권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로 자산 관리와 또 채권 운용 부분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탁 매매 부분의 시장 지위는 또 타 증권사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또 자산 관리와 채권 운용 부분의 사업 기반이 좀 우수하다라고 나이스 신용평가 연구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운용 중심도 보니까요, 이 편성된 사업 부분이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도 파악했고요. 시종 금리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이 좀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단점으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의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부문별로 손익 비중 목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리스크 한도 관리와 또 자원 한도 그 배분을 통해서 위험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 공시 요약입니다. 신영증권이 주관사를 맡은 M832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신영증권이 받을 인수대가는 13억 2,960만 원으로 기존 6억 4,980만 원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추가 의무 인수 금액은 합산한 금액의 5.5%와 총 발행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신영증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 변동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부문별 손익 비중 목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균형 잡힌 리스크 한도 관리와 자원 한도 배분을 통해서 특정 부분에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자산관리 플랫폼 스마트 리피 2.0을 개편했습니다. 스마트 리피 2.0은 태블릿 기반으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위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서비스 대상을 개인 고객 외 법인 고객까지 확대했습니다.